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러는데요. 선생님 저번에 뭐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 하는 거 보고 제 고양이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 때 털이 떡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구르릉 음냐 하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채널을 통해서 받았어요. 제가 재밌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고양이는 놀아줘도 놀아달라고 잘 우는데 혹시 고양이랑 숨바꼭질을 해도 될까요?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벽지나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눈만 빼꼼 내밀고 있다가 살금살금 다가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럼 고양이가 동공을 확장시키고 지켜보다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종류의 놀이를 계속해도 되나요?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종류의 놀이는 흔히들 사냥놀이고요. 근데 이런 종류의 놀이는 고양이들이 되게 즐겨하는 놀이고요. 또 집사도 되게 즐거워할 수 있는 놀이에 함께 같이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군요. 이런 종류의 놀이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단, 고양이가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주인을 물거나 언제든지, 아니면 주인을 사냥물로 인식하는 거니까 일종의 주인을 물거나 아니면 주인의 몸에 이빨이나 발톱을 댄다 그러면 즉시 중단하고 고양이의 흥분을 가라앉혀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놀이는 고양이가 굉장히 흥분한 운동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놀이 고양이한테 굉장히 좋아요. 집사와의 교감에도 굉장히 좋고요. 적극 권장하는 놀이나 고양이가 지나치게 흥분한다면은요, 즉시 중단하고 고양이의 흥분을 가라앉혀 줄 거를 가라앉혀 주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선생님, 저희 아이는 7개월 때부터 방광염 때문에 로얄 캐닌사의 유리너리 사료를 급여하는데 이걸 평생 먹어야 한대요. 평생 먹여도 아이의 몸에 이상은 없을까요? 이런 내용이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방광염을 앓는 고양이들은요, 자꾸 재발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료를 처방식을 먹이셔야 돼요. 즉 처방식을 먹인다 그래도 재발을 되게 잘하거든요. 체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즉 처방식을 먹이는 이유는요, 재발률을 낮추는 거예요. 즉 1년에 한 번씩 방광염이 재발할 거를 만약에 처방식을 먹인다 그러면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밖에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방식을 반드시 먹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제조회사들, 그러니까 방광염 때문에 먹이는 사료 중에 그나마 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입증된 사료는 로얄 캐닌사의 유리너리 사료, 그 다음에 힐스사의 CG 사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사료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평생을 먹어도 문제없게,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게 디자인 됐습니다라고 나오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미량 원소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만 계속 먹으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갈아 먹여주신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CD만 먹였다, 그럼 나머지 1년 정도는 유리너리를 먹이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먹이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왕 평생 먹이실 거면은요, 번갈아 먹여주셔가지고 각 사료마다 혹시 모를 미량 원소를 보충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가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염분이 있는 걸 섭취하면 안 좋다고 고양이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소변으로 거의 다 배출을 해서 신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글도 많이 봤어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즉 염분을 먹어도 실제로는 신장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즉 염분을 먹는 게 몸에는 안 좋아요. 그것도 맞고요. 염분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신장으로 배출을 해요. 그럼 안전한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단, 생각을 해보세요. 염분이 들어오면요, 염분을 신장을 통해 배출을 해야 되죠. 신장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자꾸 하면 신장의 피로도가 누적되겠죠. 가뜩이나 유전적으로 고양이들은 신부전이 생길 확률이 높은 동물이거든요. 근데 염분 있는 걸 자꾸 먹어서 신장의 피로도를 누적시키면, 자꾸 일을 시켜가지고 피로도를 누적시키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노령묘나 아니면 신부전에 소인이 있는 고양이나 이렇게 신장이 약한 고양이나 이런 개체들이 염분 있는 걸 먹으면요, 금방 확 나빠져 버려요. 그래서 염분 있는 거는 되도록 안 주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젊고 건강한 애들은 적당한 염분 정도 먹는 거는요, 신장을 통해 배출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염분 있는 걸 오래 먹이시면은요, 결국은 신장에 무리가 가서 신장이 고장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도토리님이 재밌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구르릉 음냐 하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구르릉 음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 다음에 장난감이 20개나 있고요. 카샤카샤든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아무리 놀아줘도 고개만 까딱까딱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러는데 사실 장난감에 격렬하게 젊은 애들은 주로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재밌게 노는데, 나이 든 고양이나 아니면은 좀 살이 찐 고양이나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사람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면에 저같이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고양이의 개성이에요. 근데
놀아줄 때 조금 더 드라마를 만들어주면 애들이 좀 격하게 반응하긴 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고양이 놀이 2편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2편 이미 나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이건 놀아주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얼굴 앞에 손든다고 애들 모든 고양이들이 흥분하진 않거든요. 천천히 사냥을 유도하고 흥분을 유도해서 흥분도를 점점 높이다가 확 덮쳐서 잡았을 때 그 쾌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드라마를 만들려고 연습해 보시고요. 모든 고양이가 모든 장난감에 격렬하게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지면 깨물어요. 쓰다듬으면 가만히 있다 갑자기 입으로 확 물어요. 요거 너무 아픈데 못하게 할 방법 있나요? 요거는 보통 이제 패팅 어그레션이라 그래서 이제 쓰다듬기 공격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고양이 공격성이고요. 이거는 쓰다듬으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어느 정도 쓰다듬으면 지금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왜 자꾸 쓰다듬지? 이런 느낌을 얘들이 받는다 그래요. 그러다가 더 쓰다듬어서 어떤 한계의 역치를 넘어서면은요, 아 이제 기분 나빠 이러고 물고 가다가 뒤로 한번 쳐다보는 거죠. 보통 쓰다듬을 때 눈치를 보세요. 얘들이 쓰다듬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부위에 따라서 아니면 얘 한계치에 따라서 처음만 좋아하고 나중에는 이제 슬슬 기분 나쁘려고 이제 그만 쓰다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눈치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중단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양이마다 어떤 한계치가 있고요. 쓰다듬는 거를 한없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게 강아지 때문에 보통 고양이도 같이 쓰다듬는 걸 무조건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처음만 좋아하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 고양이는 왜 분수대를 사줘도 잘 안 먹고요, 오히려 사람이 먹는 결명자차를 좋아해요. 결명자차를 계속 줘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가끔가다 보리차나 녹차, 결명자차 이런 종류의 차 종류가 고양이한테 좋은 줄 알고 아니면 고양이가 좋아하니까 물 대신 이런 차 종류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러한 대부분의 차 종류는요, 이뇨 성분이 들어있어요. 바꿔 말해서요, 이런 차 종류를 주면은 고양이가 물을 많이 먹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 이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줌으로 더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요, 결국은 만성 탈수에 시달리게 돼요. 이뇨작용을 촉진해가지고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결명자차든 보리차든 이런 차 종류는 안 주시는 게 좋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 저번에 뭐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 하는 거 보고 제 고양이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 때 털이 떡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런 질문 올라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타월 목욕법은요, 첫째, 물을 반드시 아주 꽉 짜셔야 돼요. 물기가 거의 없게. 두 번째, 장모종에는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단모종만 쓰는 방법이거든요. 즉 장모종한테 물이 많이 묻은 타월로 문질러 주면은요, 당연히 물기 때문에 털이 떡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바짝 말려 주셔야 돼요. 단모종을 털을 꽉 짠 물수건으로 타월 마사지를 해주시면은요, 굳이 털을 말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모종이거나 털에 물이 많이 묻은 애들은요, 반드시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뭐 저희 집 냥이는 제가 들고 있는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와서 번팅을 하고 귀찮게 해요. 뭐 저희 냥이는 제가 뭐 노트북만 쓰고 있으면 노트북 위로 꼭 올라와요.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도 노트북에 올라오잖아요. 고양이가 보통 이제 주인이 집에 왔을 때 주인이 보통 바빠요. 집에 와서 고양이는 주인하고 놀고 싶고, 주인하고 어떤 얘기도 하고 싶고, 소통도 하고 싶고, 나 잘 있었어, 넌 어땠냐, 이런 냄새도 좀 맡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주인이 오자마자 바빠요. 막 씻고 밥 먹고 테레비 보고 너무너무 바쁜 거야. 그러다가 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놀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요, 첫째,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둘째, 핸드폰 보고 있을 때, 셋째, 노트북을 할 때. 이때는 고양이가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냐면요, 드디어 주인이 가만히 앉아있다, 드디어 나랑 놀 준비가 돼 있나 보다, 이런 신호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양이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놀아주려고.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바쁘게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이것저것 일을 하던 주인이 갑자기 가만히 앉아서 뭔가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드디어 주인하고 놀 타이밍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에 올라가서 놀아달라 그러고, 핸드폰에 머리를 비비면서 놀아달라 그러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화장실까지 기어코 들어와서 놀아달라고 다리 사이를 비비는 거예요. 정상적인 행동이고요. 조금 많이 놀아주시면은요, 이런 행동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행동을 하면 반성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많이 안 놀아줬구나, 내 고양이랑. 내가 충분하게 내 고양이랑 소통을 안 하고 있었구나 생각하시고 조금 더 많이 격렬하게 놀아주실 거를 권장드립니다. 헤일로 사료를 먹이는데 좀 지겨워하는 것 같아서요, 뭐 헤일로 ANF 더블 미트를 먹긴 잘 먹는데 이건 괜찮은 사료인가요? 아니면은 뭐 레오나르도 사료를 먹이는데 괜찮은 제품인가요? 뭐 여러 가지 사료 제품들을 문의하시면서 저한테 이 사료가 좋은 사료인지 나쁜 사료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먹여본 사료는 지극히 한정적이에요. 몇 종류가 안 돼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먹여본 사료들은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제가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료도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경우는 큰 회사의 큰 제품들을 선호해서 그 제품들 위주로만 팔아봤어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 마이너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요즘 새로 출시한 제품들은, 아니면 새로 생긴 회사의 제품들은 제가 취급해본 적도 먹여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료가 새로 출시했거나 새로 생긴 회사의 사료는요,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레시피가 안정적으로 바뀌었겠구나, 한번 시도해볼까, 이러고 내 고양이한테 먹이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즉 신규로 나온 사료는 잘 안 먹이는 편이라 사실 이런 사료 물어보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료 문의는 너무너무 하시지 않는 게 저도 가급적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묘사육 중인데 누군가 사료 트러블 때문에 자꾸 설사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여러 마리를 키우는데 누가 뭐 토했어요. 누가 토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마리를 키우는데 누가 설사했어요. 누가 설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다묘사육가 중에서 누군가 토한다 그러면, 아니면 누군가 설사를 한다 그러면, 누가 설사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되게 흔해요.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누가 설사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좋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 크레파스를 쓰는 건데요. 요즘 나오는 어린아이용 크레파스는 먹을 수 있는 크레파스가 나와요. 즉 식용색소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체에 무해한, 만져도 무해하고 얼굴을 문대도 무해하고 먹어도 무해한 종류의 크레파스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크레파스를 막 갈아요. 색깔별로. 그래가지고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 쟤는 초록색 크레파스를 조금 먹이는 거예요. 사료에 섞어가지고요. 그러면은요, 누가 설사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색깔별로 똥을 싸기 시작해요. 무해한, 무독 크레파스들은요, 인체 흡수를 안 하고 바로 똥으로 다 배출이 되거든요. 즉, 어떤 애는 파란 똥을 싸고, 어떤 애는 노란 똥을 싸고, 어떤 애는 빨간 똥을 싸고, 어떤 애는 초록 똥을 싸기 시작해요. 그 중에, 초록똥이 설사가 초록색 설사를 했다. 그럼 초록색 사료를 먹은 애가 바로 범인입니다. 즉 여러 마리 중에 누군가가 설사를 한다 그러면요, 크레파스를 색깔별로 먹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세요. 너무 많이 먹이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갈아서 먹이셔도 변해서 금방 티가 나니까 요것도 한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셨죠? 자, 새벽만 되면은 뭐 집안을 돌아다니고 새벽만 되면 울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줘야 되니? 요건데요. 요거는 제가 고양이가 새벽에 운다면, 아니면은 뭐 고양이가 새벽에 깨운다면, 요 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훈련 요령, 적응 요령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발하고 손을 왜 이렇게 고양이는 좋아하냐? 발하고 손처럼 좋은 장난감이 요새 당연히 좋아하죠. 가장 좋은 사냥물이잖아요. 집안에서 움직이는 거는요, 주인의 손과 발밖에 없어요. 고양이 눈에는요. 다른 건 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움직이면서 자기가 사냥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은요, 결국 발하고 손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발하고 손을 사냥물로 인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하고 손은 절대로 못 물게 꼭 가르치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는 제가 고양이 공격성 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편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건 또 질문인데요. 처음 글을 남깁니다 이러시면서 제 고양이가 사료를 안 씻고 그냥 삼키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괜찮아요. 모든 동물들 사료는요, 씹지 않게 그냥 삼키게 나와요. 단지 씹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한 번에 삼키기 큰 종각 같은 경우는 얘들이 쪼개서 삼키거든요. 그냥 쪼개는 거지 씹는 기능은 어차피 없어요. 그래서 안 씹고 그냥 삼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처럼 오랫동안 씹으면서 1차적으로 아밀라제에서 입안에서 소화되는 1차 소화기관 자체가 고양이들은 없어요. 즉 침에서 아밀라제 분비가 안 돼요. 그리고 사료제에서 나올 때부터 그냥 삼키게 나왔지 어떤 씹는 걸 통해서 1차 소화가 되게 나오지 않았어요. 즉 삼키는 과정에서 얘들이 좀 불편할까 봐 한번 쪼개서 삼키는 것 뿐이지, 그냥 삼킬 수 있으면 그냥 삼켜도 아무런 문제 없게 사료도 나오고 고양이의 소화체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즉 그냥 삼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정상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해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골라서 Q&A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구독과 시청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꾸준한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의 꾸준한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